즐겁고 재미있는 방송 잔매거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기업별 공채 전략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성공 ABC 시간인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늘 또 패션에 감사합니다. 앞서가는 저번 주에 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셔갖고 네. 보기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찌셨어요. 네, 일주일 만에 금방 요요 현상인가요? 속성으로 그냥 찌는 게 맞습니다. 아쉽네요. 다음 주는 더 빼겠어. 네, 어쨌든 살이 빠지니까 보기가 좋았었는데 맞죠? 자, 오늘은 이 국민은행 공채 전략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런 뿐이 아닌 이제 진정한 국민의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강도 높인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혁신을 반복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공채 전략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비록 이제 1월 달에 3,243명이라는 희망퇴직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네. 금융산업 전반의 빅뱅이 작년에서 마무리되고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요구사항이 올해는 강하기 때문에 오늘 좀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은행,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금융업계로 지원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원 자격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국민은행은 현재 3월 10일까지 이제 서류 접수하고 있는 해외 MBA 출신들에 대한 해외 우수 인력 채용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행원 공채, 텔러 공채, 그다음에 인턴 공채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공채가 진행이 됩니다. 그 정규직 행원의 공채의 기준으로 한다면 학력과 연령,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어에 제한이 있는데 영어의 경우 토익 700점 이상, 토플 CBT 217점 이상, 그다음 IBT 82점 이상, 그다음 탭스의 경우는 577점 이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그 CPA라든지 CFA, 그다음에 CFP, 그다음에 FP 같은 금융 관련 자격자 소지자는 좀 우대를 하고요. 중국, 러시아, 인도, CIS 동남아 국가의 어학 능력 성적 우수자, 그다음에 KB국민은행 주최 공모전의 수상자, 그다음에 대학생 홍보대사 우수 활동자, 그다음에 인턴십을 수료한 분들에게는 조금 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연봉이 높다는 제1금융권. 더군다나 이 어머님들이 국민은행을 엄청 좋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경쟁률도 그만큼 굉장히 높은데요. 이 오늘 공채 전략 꼼꼼히 따져보시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전형 방법 어떻게 되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KB국민은행의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을 거친 후에 필기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필기 전형과 1차 면접 전형은 2, 3일 차이를 두고 진행이 되며 두 평가의 합산을 기준으로 합격한 신문을 대상으로 2차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면접 전형은 크게 이제 역량 면접, 그다음에 세일즈 역량 면접으로 진행되며 2차 면접은 다른 그룹사와 마찬가지로 PT 면접, 토론 면접, 인성 면접으로 구분되어서 실시가 됩니다. 네, 강도 높게 이제 구조 조정도 했고요. 네. 요즘 금감위에서도 부실 금융기관 이제 정리다 뭐다 해서 참 옛날처럼 시장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1금융권들도 다들 올해는 굉장히 전투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올해 국민은행 전략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전략적인 부분이 신문 보도뿐만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회사의 CEO의 신년사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민병덕 행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전략적인 부분과 다양한 키워드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 관리를 놓친 비만증이라고 조직 진단 후에 비율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조직 슬림화를 위해서 지금 매년 인력 구조 개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공언해놨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조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 문화인 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신년사뿐만 아니고 조직 문화 속에서 혁신이라든지 도전, 팀워크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국민은행 자기소개서는 어떤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기본적인 자기 항목 이외에 조금 색다른 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소감과 함께 KB국민은행의 미래에 대한 재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항목은 실제 KB국민은행에 대한 관심조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두 개 항목에 조금 더 차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은행 방문 소감 애매합니다. 뭐 은행 방문하면 좋지요, 뭐 기분. 네, 그냥 뭐 여름엔 시원하네요. 그렇죠.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 따뜻하네요. 것 같은데, 네. 항목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7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항목인 성장 과정의 경우는 오래된 과거나 부모님 이야기보다는 최근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KB국민은행에 입사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내실 있게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자들이 첫 거래은행이라든지 부모님과 자주 방문한 은행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많은데 네. 이 개인적 사유는 보조적인 사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KB국민은행의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좀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하여 분석한 후에 본인의 장점과 준비사항과 논리적으로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세 번째 지원 동기 부분에서 다른 은행과 달리 다른 은행이 아니고 꼭 국민은행을 선택한 차별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신입행원의 경우는 특정 직무보다는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동기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 지원 동기인데 고객 접점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남다른 서비스 마인드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체득했다는 논리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본인의 주연자의 가장 첫 번째 장점이 돼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열정을 쏟아붓는 경험. 그다음에 성공 또는 실패 사례라는 기술을 하게 돼 있는데 네. KB국민은행과 행원으로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혹시 단순한 이제 성공 경험보다는 인사 담당자의 감성을 좀 울릴 수 있는 실패 경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동기요? 실패 경험에서는 이제 본인이 실패했다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부족했던 걸 체계적으로 보완했고 그다음에 이 실패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오히려 성공으로 만들었다는 논리를 추가하시면 가장 좋은 네, 것이 됩니다. 지금 지원 동기에 네. 대한 설명을 제일 길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중요하게 다루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산업과 달리 은행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은행 중에서 국민은행을 왜 선택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네.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그동안 국민은행만 쭉 거래한 통장을 다 들고 가도 알고 도움이 되지 그렇게만 않을까요? 됐으면 좋겠죠. 네, 그런 근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지원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서 역시 저의 그래서 생각은 개인적인 진보하군요. 사유이기 때문에. 네.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역시 저희는 진보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아까 그 영업장 방문하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되고요? 영업적 방문 소감에서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 지원자들이 단순한 소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개선점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른 경쟁은행의 영업점을 함께 방문하셔가지고 비교 검토해가지고 벤치마킹 하시는 부분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은행에 대한 재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답이 없다는 마인드로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다만 이런 제안이 이미 은행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건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그다음에- 뒷부가 안 하시려면. 예, 맞습니다. 은행보다는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하시는 게 보다 참신한 제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항목별로 7가지,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제언까지 이렇게 7가지 나눠주셨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그 경쟁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네.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구직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너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기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민은행의 필기 전형은 네. 논술을 비롯해서 인적성, 그 다음에 금융 경제 상식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논술의 경우는 한 문제 출제 또는 세 문제 중 필수한 문제, 선택한 문제 형태로 진행이 되면 각각의 답변을 A4지 2장 이내로 풀이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적성의 경우는 그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206문항으로 구성된 인성검사와 함께 언어 이해, 언어 추리, 그 다음에 자료 분석, 응용 수리의 적성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상식보다 조금 어렵다고 하는 전공 기초 수준인 금융경제 상식을 사지선다형으로 30문항을 풀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태셋과 유사한 형태가 출제되기 때문에 태셋에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식 부분은 금융경제 상식, 금융권에 진입하실 분들은 당연히 또 알고 그렇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스트 준비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면접은 크게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그룹사가 실시하는 실무진 면접인 역량 면접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역량 면접 이외에는 펀드 상품이라든지 후불 교통카드, 와인 적금을 구체적으로 판매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세일즈 역량 평가가 1차 면접 전형에서 실시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2차 면접 전형의 경우는 시사 주제라든지 국민은행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PT 면접, 토론 면접, 그리고 임원진이 진행하는 인성 면접 형태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서류 면접부터 서류 전형부터 필기 전형, 면접 전형까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준비하면 국민은행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포인트 있으시면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고객 가치와 영업이라는 것이 국민은행의 최고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본인의 열정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에 12년 동안 그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작년에 4강 경쟁 추도가 갖추어졌는데 올해는 과거와 달리 하나뿐인 리딩은행 자리를 찾기 위해서 총성 없는 영업과 마케팅 전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네. 이런 시장 환경 때문에 고객 가치와 영업이라는 것이 신입사원의 핵심 자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꼭 비단 국민은행에 해당되는 것만 모든 아니고 은행권에서는 올해의 그렇겠죠. 가장 이슈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 사항인가요? 둘째는 은행의 특수성에 맞춘 발로 뛰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은행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질문, 왜 은행을 지원했냐는 질문들이 근본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원 동기나 그리고 본인이 은행권에서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또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준비한 내용이 고객 접점을 맞춘 서비스 마인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보다 내실 있는 이론적인 준비를 얘기했다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 자격증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직접 이제 본인의 국민은행이라든지 경쟁은행 다양한 영업증을 직접 방문해서 장단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을 본인의 시각으로 사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냥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라. 그걸 이런 당연히 거죠. 보내줘야지 기업 쪽에서 당연히 뽑을 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요, 제가 국민은행을 방문했고요, 다른 은행을 방문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은행이 더 좋은 장점이 거는 많아요. 그 부분들을 구직자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네. 타은행이 좋은 점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히려 타은행에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은행의 좋은 점을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벤치마킹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오히려 개선 사항을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은행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단점은 단점대로 벤치마킹할 사이트래요. 벤치마킹할 그 장소는 다른 은행은 또 은행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면을 지적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예, 당연합니다. 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다음에는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는 항상 신입사원들의 요구되는 핵심 자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이제 여러 정책들이나 서비스를 사전 합성해가지고 한 단계 더 응용하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의성과 도전성이기 때문에 정답은 분명히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아이디어 또한 이제 국민은행이 올해는 소매 금융이 아니고 도매 금융으로 바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락스타존 등을 통해서 미래 고객을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전략적인 행보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네. 요즘 국민은행이 또 녹색 경영을 하고 있어요. 뭐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녹색 경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금융권 네. 중에선 국민은행이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